내가 니한테 사용 수익해 줄게 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을 하고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세금 1억을 줬어. 1억을 줬는데 1억을 나중에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 청구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죠. 우선 변제. 그럼 경매 청구하고 우선 변제 받는 측면에서 이것은 담보 물권이고 사용 수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용익 물권입니다. 용익. 그러니까 담보 물권과 용익 물권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라의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요소고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을이 갑한테 1억을 받을 게 있다. 야, 1억을 그 전세금으로 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목적물이 팔렸어. 전세권 설정하고 이 병한테 팔렸어. 그러면 전세권자가 설정계약하고 등기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요 병이란 사람이 나중에 전세금 반환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신소유자와 전세권자의 전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구소유자는 떠나가 버리죠. 팔고.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한 이후에 건물이 팔렸다면은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근데 전세권이 팔렸어요. 이 전세권이 양도됐어. 전세권이 양도돼서 전세권 양수인이야. 그러면 저 이상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죠.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해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목적물이 팔렸느냐, 전세권이 팔렸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두 번째가 성립은 법률 행위로 성립하는 경우 등기까지 해야 되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할 필요 없죠. 내 처분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되죠. 이건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효력이에요. 효력에서는 존속기간부터 할까요? 존속기간은 첫째가 약정이 있느냐. 약정이 있다면 이게 최장기 토지건물 10년입니다. 근데 최단기는 토지는 최단기 규정이 없고 건물만 몇 년이다? 1년이죠. 건물만 1년. 두 번째, 약정이 없어. 그럴 때 지상권에서는 최단기로 받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 가능합니다. 소멸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작년 기출에서는 소멸 통고 시 6개월이 지나야 통고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먼저 통고하고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갱신입니다. 이 갱신은 약정갱신, 합의로 갱신할 때 이때는 변경등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법정갱신이 있어요. 법정갱신은 기간말 요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법정갱신이 되는데 법정갱신은 건물만 법정갱신된다. 그리고 이 법정갱신의 경우는 건물만 되고 이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죠. 건물만 되고 등기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상권처럼 갱신 청구가 인정 안 됩니다. 갱신 청구. 약정갱신이냐 법정갱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효력. 전세권의 효력에서는 첫째,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토지가 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거나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 지상권, 임차권 설정해 줬고 지상권 임차권자가 건물 지었어. 장사를 하고 있죠.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네가 장사해라고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 전세권자야. 그러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권에 미친다는 거야. 그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칩니다. 미쳐야 요게 나중에 경매 들어가죠. 경매 들어갔을 때 정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해서 철거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304조거든요. 304조에서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세권자의 권리야. 전세권자의 권리는 첫째가 사용 수익권이 있겠죠. 사용하고 수익권이 있죠. 사용 수익할 때 용법대로 해야 돼요. 용법대로 계약의 용법대로 해야 돼요.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소멸 청구하면 말소 등기 없이 즉시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왜? 309조라는 조문에서 수선 유지의무가 전세권자가 해야 되니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익비는 똑같습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익비 경우 공이 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나 또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회복자 선택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경우는 법원이 상당 기간 유예를 할 수 있죠. 유예 청구에서 법원이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전세금 감액, 증감 청구할 수도 있고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권. 이 경매 청구권에서는 318조에서 경매 청구 시 원래는 만약에 317조 조문에서 갑이라 저 경우에 목적물이 있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해 주면서 말소 등기서를 줘야 되죠. 등기했으니까. 근데 전세권 설정자인 갑은 그때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전세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와 말소 등기 서류가 동생관계야. 동생관계. 그러면 동생관계인데 판례가 경매 청구할 때는 이 동생관계를 깨트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하고 말소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갑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게 했을 때 동생관계를 깨트렸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 다음에 경매 청구 시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어. 이렇게 을이 있어. 근데 이 전세권자가 건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요 2층만 전세권을 설정했어. 근데 경매 청구할 때는 2층만 경매 청구해야 되는 거지 전체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전세권 설정할 때 일부만 경매를 신청해야 되지 전부는 경매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자가 경매 청구했을 때 이 전체의
경락대금에서 전부는 순위에 따라서 우선 이제 받습니다. 그러나 경매는 요 부분만 경매 청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린관계도 주장할 수 있죠. 전세권자는.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물권 방해됐을 때. 물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권은 전세권은 점유가 요소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방해, 배제, 예방 청구할 수 있죠. 또는 전세권 자체에 의해서 반환, 방해, 제게 예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전세권자 의무겠죠. 세 번째가 전세권자 의무. 첫째, 수선 유지 의무가 있겠죠. 수선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수선 유지 1109조. 그러니까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죠. 두 번째, 반환 시에는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원상 회복하고 또 손해배상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에서는 전세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전세 목적물로 전부나 일부가 멸실됐을 때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전세권의 처분 투하자본 회수라고 합니다.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 회수하면 처분이죠. 그럼 처분에서는 전세권 처분에서는 첫째가 전세권 갑이라는 사람 있고 토지라고 합시다. 여기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세권 1억을 주고 그럼 투하자본 회수해서 첫째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 임대할 수 있고 전세권을 전전세할 수 있고 자꾸 들어가 전세권을 전전세할 수 있고 전세권의 저당권 담보 제공할 수 있어. 그래서 306조라는 조문에서 전세권은 양도, 임대, 전전세,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럴 때 양도시에 아까 했죠? 전세권 양도시에서는 양수인이 전세권자 권리를 똑같이 인수한 거니까 설정자는 양수인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그리고 요거는 양도, 임대, 전전세, 저당권의 경우 306조에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죠. 근데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라 그랬죠. 차이점. 그 다음에 전전세,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 전선세 저당권의 경우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전전세를 했어요. 전세권자야. 근데 다시 병한테 전전세를 한 거야. 전전세. 그러면 이 사람은 원전세권자야. 다시 큰 사람은 전전세권자고. 그러면 원전세권자고 전전세권자고 전전세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부기등기로. 그럴 때 요 존속기간 이게 3년이었다면 이 전세기간, 전전세 기간도 3년 내에 해야 되겠죠. 그래, 원전세금이 1억이라면 1억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1억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듯이 전전세권자도 경매 청구하려면 원전세기간과 전세기간이 다 소멸해야 돼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전세권자가 돈 지급하지 않을 때 경매 청구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전전세 했을 때는 전선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인 상해까지도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책임지라 308조 규정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거 전전세.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가르베란 그 사람이 토지의 건물이라 합시다.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 전세권인데 전세권 1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다가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부기등기로. 그럴 때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나면 존속기간이 끝났죠. 존속기간이 만료를 해버리면 전세권을 소멸하죠. 발소등기 없이.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하니까 저당권자는 전세권에서 경매 청구 못해요. 근데 만약에 경매 청구한다고 할 때 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경매가 아니고 전세권에 관한 규정의 경매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이 전세금을 압류라든가 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우선 변제 가능하죠. 근데 이게 없다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만 반환하면 되는 거야. 판례가. 그래서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이 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압류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만 반환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소멸에서는 사유가 아까 했습니다. 전세권 소멸에서는 소멸 사유가 일반적 소멸 사유가 목소물원공이 있었죠. 목소물원공은 목적물 멸실했다. 그 다음에 소멸시 20년, 전세권 포기했다. 공용징수.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소멸 사유가 첫째가 하나가 아까 소멸통고제도가 있었죠. 소멸통고제도는 통고한 몇 개월기나 6개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소멸청구제도가 있었죠. 소멸 청구해버리면 즉시 소멸하죠. 즉시 소멸한다. 근데 소멸했을 때 하나가 세 번째가 소멸 효과에 부속물 매수 청구 제도가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부속물 하면은 우리가 샤시 하나 생각하시라 그랬죠. 샤시. 그죠? 샤시문.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우리한테 1억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 전세권자가 샤시물 부속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야 팔고 나가.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니까 팔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전세권자에 대해 내 샤심을 사가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설정 시에 샤심은 할 거요 라고 그러세요라고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됩니다. 그럴 때 사가시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사가라 사가시오라면 요 부속물 매수 청구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이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매매가 성립되고 거절 못 한다는 거죠. 거절 못 한다. 그죠? 거절 못 한다.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자, 이 부분이 핵심이야. 전세권에서 문제 봅시다. 24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있다로 가야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습니다. 전세권자는 등기를 해야 이게 틀렸죠.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전세권,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고한다. 그게 아니죠. 소멸 통고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틀렸죠. 건물 전세권자 인지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도 갖다 쓰죠. 준용하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 권능은 소멸합니다. 알소등기 없이도. 5번이 답입니다.
25번 전세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전세금은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이 하고 기존 채권은 가름할 수 없다.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전세권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는데 인도는 요소가 아니죠.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입니다. 채권자,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 명의를 제3자로도 가능합니다. 26번 전세권 옳은 걸 고르시오.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은 원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권이니까 전전세 가능합니다. 306조에 따라서 건물의 법정 갱신됐습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 된다.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여기에서 법정 갱신됐죠? 아까 법정 갱신된 경우는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는 거로 봅니다. 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건물이다. 그러면 최단기 1년은 보장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건물에 대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전세권자니까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아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전세권이나 점유권에서 반환, 방해, 배제, 예방 다 가능합니다. 3번은 맞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죠. 유익묘만 가능합니다. 틀렸죠.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전세권의 목적분의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죠. 아까 전전세권의 경우는 경매 청구할 때는 원전세 기간이 소멸하고 전세기간, 전전세 기간도 소멸해야 돼요. 27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건물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상린관계 준용이 되지 않는다. 준용됩니다.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상린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도 행사해야 되겠죠? 틀렸죠. 전세권은 그 점유가 침탈당합니다. 보호청구권, 보호청구권 가능합니다.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아까 306조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배제 특약이 없다면 양도, 임대, 전전세, 저당권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자가 5번 성질의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멸 청구합니다. 즉시 소멸하죠. 28번 전세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전세 범위를 넘을 수 없죠. 전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전세권자는 보호청구, 점유보호청구 행사할 수 있고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죠. 야, 하지 마라. 배제 특약을 했죠. 양도, 임대하지 마라. 배제 특약을 했어요. 둘만의 약정이니까 이거를 등기해야만 제3자 대항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8번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체계에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죠. 아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소멸해버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신축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미쳐버립니다. 아까 여기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랬죠. 304조가 있어요. 29번입니다. 전세권에 틀린 걸 고르시오. 토지 전세 기간은 최단기 3년이다. 토지에는 최단기 규정이 없죠. 아까 건물만 최단기, 이 이유가 뭘까요? 건물만 1년. 요게
법정갱신은 건물만 된다. 이게 입법상 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잖아요. 임대차. 채권이잖아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때 최단기 1년을 보장해줘요. 주택의 최단기 1년 보장해줘. 이것도 법정갱신 정도예요.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기간 만료 전 1월부터 1월 사이에,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는데 최단 1년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임법에서 임대차 최단 1년인데 법정갱신 정도는데 전세권 물권인데 그게 없어서 84년도에 민법 일부 개정되면서 주임법과 이게 형평을 맞추다 보니 주택은 건물에 두죠. 주택은 건물이죠. 건물 쪽이죠. 최단 1년. 그 다음에 법정갱신 되니까 이거 법정갱신도 주택은 건물이죠. 그렇게 맞춘 거야. 근데 89년 되니까 이게 주임법이 2년으로 되고 현재는 2년입니다. 최단기. 근데 민법은 그냥 손보지 않아서 그냥 1년으로 남은 겁니다. 네? 그래서 건물만 1년, 건물만 법정갱신이야.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죠. 집이 팔렸죠. 전세금 반환은 모두 누구한테? 신소유자에게 이전한다 그랬어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금 성립 요소입니다. 맞죠?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체는 경매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죠. 전세금 지급 요소라 그랬습니다. 30번. 전세권에 관해서 옳지 않는 걸 고르시오. 전세금은 성립 요소로서 전세권 성립 요소로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해서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금의 성격도 있죠.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의 건물의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 효력은 건물 소유 목적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랬죠. 304조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순을 해야 하므로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전세권 소멸합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하라 그랬죠. 동시행관계죠. 317조입니다. 조문이죠. 31번. 전세권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설정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가 없다. 필요비 청구할 수 없죠. 전세권 소멸합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 반환 의무와 이건 금방 했어요.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 필요 교부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있고. 3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토지에는 토지 건물 다 된다. 토지는 빠지죠. 법정갱신은.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동일한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후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한 자는 전세권 설정자라 그랬죠.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하러 보죠. 305조. 전세권자로 바꾸면 칩니다. 전세권 성립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의 계속 동일성을 내용으로 존속하므로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지위에서 상실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면하고 신소유자가 반환함을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32번 전세권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에 설정과 동시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 유예합니다. 2번은 봤으니까 보고 3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자 여기 봅시다. 원래 전세금 여기에 전세금 판례가 전세금 1억 반환 청구권과 이 전세권 1억의 반환 청구권하고
전세권하고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원칙이. 그래서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게 원칙이 분리 양도가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 전세기간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요.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면 전세권 소멸하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죠. 두 번째, 합의로 전세계약을 해지해요. 합의로 전세계약 해지하면 전세권 날아가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가 조건부로 야 2개월 지나면 내가 전세권 소멸하니까 반환 청구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전세권을 존속시키려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금 분리에 양도하는 원칙이 없어요. 그런데 장래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발생을 조건부로 해서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됐죠. 전세권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한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가 압류 등이 없는 한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할 뿐이죠. 건물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전체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가능하다. 그럼 틀렸죠? 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전세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법정지상권 성립 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법정지상권 성립했다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땅을 지상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 전부를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305조 2항인데 305조가 효력에서 여기에 여쯤 되겠네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여기에 전세권 설정했어. 그러면 그리고 토지가 팔렸어요. 이렇게. 대지 소유자죠. 그때 아까 305조에서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토지가 팔렸을 때 그때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이 있는데 이게 법정지상권이죠. 그치? 법정지상권 305조. 법정지상권이죠. 그러면 땅 이용권이 있으니까 결국은 설정자가 건물 주인이 땅 이용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자도 그 땅 이용할 수 있죠. 땅 이용할 수 있잖아. 305조에서는 법정지상권에서 아까 전세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설정 당시 건물이 있다가 그치? 토지가 팔렸을 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등기 없이 취득하니까 전세권자는 그 효력이 지상권에 미치는 거야. 지상권에 미치니까 요 대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새로운 지상권, 전세권 설정할 수 없죠. 네? 그 얘기야. 이 내용이 305조 2항 내용이야. 다시 읽어보면 법정지상권 성립했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땅 이용권 있죠? 그죠? 전세권자도 지상권에 효력을 미치죠. 근데 대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전물을 목적으로 땅에다가 전세권 설정할 수 없는 거지. 분명히 알죠? 전세권은 지금은 2번은 했고요. 3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맞죠? 4번 건물 일부란 말이 나왔죠.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됐죠.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는 받아가죠. 근데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이해 못해요? 우선 변제는 누가 타인이 경매 청구했을 때 2층에다 경매 청구해서 2층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 설정했을 때 2층만 경매 신청하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전부 경매 청구했을 때는 후순위권자보다도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는 거야.
그다음 5번 아까 장래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장래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차금 발생을 조건으로 해서 자, 존속 중에 전세권 존속 중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4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을 취득했죠. 아까 타인의 토지에다가 여기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주해서 건물을 거죠. 그러니까 갑이 건데 토지인데 을이 지상권자하고 을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죠. 자, 그럴 때 자, 그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습니다. 그러면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과 약정기간이 동일하다. 틀렸죠? 법정갱신은 전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정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틀렸죠? 전세기간 중 건물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신구 소유자가 연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부담한다. 신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죠. 구소유자는 빠져야 돼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전부에 대해 경매 신청은 안 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해서 소멸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소멸했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건물 위에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죠. 전세권자가 샌드위치죠. 후순위 저당권 차례로 설정됐습니다. 2순위 저당 경매 신청하면 말소기준 권리는 1순위죠. 다 소멸하니까 전세권 다 소멸합니다. 다 소멸하니까 순위에 따라서 배당에 의하게 되겠죠. 5번이 답이죠. 35번입니다.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입니다. 단독주택의 일부 방 한 칸에 X부분에 전세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전세권자고 방 한 칸에 을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은 전세권자죠. 설정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존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갑은 건물 전세권자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조심할 게 여기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지상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사실은 토지의 지상물이죠. 토지의 지상물이야. 그러면 토지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아까 지상권에서 지상권자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도 목적물이 현존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고 목적물 현존하고 갱신 청구해서 거절하면 사과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행사하지 할 때 토지 주인이 야 팔고 나가 그럼 팔고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똑같이 건물 지어가지고 목적물 현존하고 그 다음에 기간 임대차 끝났고 그 다음에 현존하고 갱신 청구해서 거절하면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 규정은 없어. 임대인은 지상물 사과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 이거는 토지입니다.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 임대차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물 매수가 안 되는 거야. 건물은 부속물이야. 샤시. 그죠? 근데 판례가 전세권자. 토지의 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인정되느냐? 규정이 없어. 근데 판례는 인정된대요. 토지의. 판례가. 아셨어요? 건물은 지상권 아니야. 지상물은 토지의 지상권자 임차인. 그리고 판례는 토지 전세권자도 인정 가능합니다.
건물에는 부속물이야. 샤시문 아셨어요? 그래, 여기는 건물이잖아, 건물. 건물이니까 판례에 하더라도 이거는 토지나면 가능하지만 건물에는 부속물이지 지상물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겠어요? 알겠죠? 갑은 존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용익물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죠. 갑은 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죠. 을이 전세금 반환을 시취합니다.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해 경매 신청할 수 없죠. 36번 다음 전전세 틀린 걸 골라라. 전전세의 설정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전전세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부기등기록. 전전세권이 설정되면 원전세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금 성립 요소죠. 전전세금 줘야지.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원전세권 소멸하면 전전세권 소멸하죠. 그건 소멸합니다. 37번 전세권의 저당권을 목적으로 했어요. 전세권의 저당권 아까 전세권의 저당권 아까 했죠. 전세권의 저당권 전세권의 저당권 전세권의 저당권 요 판례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전세권의 담보 제공 등 처분은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306조. 그러나 등기하면 제3자를 등기하면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없죠.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 실행은 전세권 자체를 경매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에 경매 청구할 저당권의 경매 자체가 아니고 목적이 전세권이잖아. 이때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하고요.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저당권도 소멸하죠.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 소유자에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죠.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서 지급을 구할 수가 있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저당권자가 아니고 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되죠. 5번이 답입니다. 38번 전세권 소멸 틀린 걸 고르시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 목적물이 설정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전부 일부가 멸실됐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번 전세권이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가 멸실됐다. 전세금 감액 인정 안 되고 손해배상 인정합니다. 손해배상. 감액을 손해배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쥐가 잘못해놓고 감액 청구하는 웃긴 놈이죠. 또라이죠. 예? 전세 목적물이 불강력으로 일부 1, 2층의 전세인데 2층이 불나버렸어요. 잔존 부분으로 2층만으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통고, 조문에는 통고인데 이게 잘못돼서 청구로 해석하는 거야.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 소멸하잖아. 근데 이 통고가 조문에 잘못돼서 청구로 해석하는 거야. 즉시 이사 가야죠. 아니 1층에 2층에 이렇게 갑 건물에 2층 건물을 을이 6식구가 살아 지금. 6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애 둘 이렇게. 근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사고 여기서 식구가 사는데 이게 산불이 나서 멸실됐어.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은 자 6개월 소멸 통고해서 6개월 살다가 이사 갈까요? 소멸 청구해서 즉시 이사 갈까요? 즉시 이사 가겠죠? 그러면 소멸 청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근거 조문에는 통고로 나왔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통고를 뭘로 해석하는 거야? 청구로 해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통고를 조문에는 통고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뭘로 해석한다? 청구로 해석해서 즉시 이사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죠? 입법이 이제 고쳐야 되겠죠? 전세권 포기에 있더라도 전세금 반환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자, 맞지 않은 걸 고르시오. 전세권자와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안 되죠? 임차권자는 필요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고요. 틀렸죠. 건물의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종료 후 매수 청구. 마찬가지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동매입니다. 똑같이. 아까 이것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임대인이고 이게 임차인이다. 이게 임차인이라면은 임대인은 동의를 얻었고 매수한 경우에서 사가라. 이게 있어요. 이게 646조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사가시오. 이 규정은 없어. 그 말인지 알죠? 임대인의 경우는 없어. 근데 전세권 설정자는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 그 다음에 임차인의 파산은, 자, 소멸 통고 사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소멸 통고 제도 있잖아요. 이거 소멸 통고 제도, 이게 첫째,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지권을 보류했어. 전세 기간을 보류했어. 해지 보류했어. 세 번째가 전세권 소멸 통고 사유가 아니고 소멸 통고는 죄송합니다. 이게 소멸 통고는 전세권이잖아요. 소멸 통고는 전세권이죠. 응? 근데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 사유가 있잖아요. 임대차에서 해지 통고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은 1월, 동산은 6일로. 근데 해지 통고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차에서는. 첫째,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지 통고할 수 있어. 두 번째, 해지권을 당사자가 보류했어. 임대차 해지권을 보류했어요.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그래서 제 사법고시 할 때 해지 통고 정보파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정보파. 하나 써놓으세요. 하나 써놓으시라고. 멍하니 있지 말고. 그래서 정보파. 무슨 파? 임대차 해지 통고 사유가 뭐? 정보파. 정보파. 그러면 해지 통고할 때 6.15.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동사는 5일이야. 정보파. 정보파.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의 파산은 해지 통고 사유가 되죠. 근데 전세권에는 이게 존속기간 정하지 않는 경우 소멸 통고 사유가 있어요. 파산은 없어요. 아셨죠? 무슨 파? 정보파. 정보파. 그래, 임차인의 파산은 전세권과는 달리 임대차 관계에서는 해지 통고 사유가 됩니다. 정보파.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자가 양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할 수 없죠. 네? 306조와 629조 조문입니다. 전세권과 부동산 임차권 모두 최장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의 최장기간이 삭제되어 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근데 삭제라기보다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최장기간 제한이 없어졌어요. 아직은 삭제는 안 됐는데 어떻든
참조로 보시고 4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해서 마지막 문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최근 판례는 일정한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아까 존속기간 만료, 합의 해지 조건부로. 그죠? 세 가지. 전세금은 등기상으로 등기된 금액에 한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도 같습니다. 3번 전세권자는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입니다. 회복자 선택 맨날 나오는 거 아까 봤죠? 아까 유익비는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서 누구 선택? 회복자. 그죠?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3번이 틀렸죠? 전세권 소멸 시 전세 목적으로 인도니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받는 동시에 동신관계고 그 다음에 5번은 뭐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고 몇 가지 하죠?